며느리의 맛이 좋다는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요. 50년 동안 살면서 나는 맛이 없고 며느리 거는 맛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그저 한 가지 며느리의 맛 때문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온다는 걸. 그 맛이 50년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자리를 잃어버린 날, 그리고 다시 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무료로 계속 시청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0년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밥을 해온 시간이에요. 21살에 시집와서 72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놨지요. 남편은 매일 아침 밥상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맛있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50년 동안 그 말 하나로 저는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남편을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그 맛을 제가 고스란히 이어받았지요. 멸치 육수를 내는 시간, 된장을 푸는 정도, 채소를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당신이 끓인 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평생 이 맛만 먹고 살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를 보기까지. 50년의 세월 동안 제 자리는 부엌이었어요. 그곳이 제 왕국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 한식당에서 잠깐 일했다고 하더군요. 요리를 좀 한다고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시집 와서 배우면 되지 뭐. 제가 가르쳐 주면 되니까요. 며느리는 순종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했고 부엌 일도 거들었어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를 예뻐했어요. 착하다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나날들이었어요. 아침이면 밥을 짓고, 점심이면 국을 끓이고, 저녁이면 또 밥상을 차렸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대로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국을 끓여볼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간을 잘 맞춰야 해. 내 시아버지가 간이 센 걸 싫어하시거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멸치 육수 내는 냄새, 채소 씻는 소리, 도마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국을 끓여냈어요. 밥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끓인 국그릇이 남편 앞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다시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며느리야. 네, 아버님. 이거 내가 끓인 거야? 네, 처음이라 서툴지만. 남편이 숟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더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나 더 주라. 며느리가 황급히 그릇을 받아갔어요. 다시 가득 담아왔습니다. 남편은 두 번째 그릇도 비웠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 맛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며느리를 보며 웃었어요. 며느리야,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이야.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식당에서 일할 때 사장님께 배웠어요. 사장님이 국 하나는 정말 잘 끓이셨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50년 동안 제가 끓여온 국은 뭐였을까요? 남편은 그날 저녁에도 며느리 국을 먹었습니다. 두 그릇을 비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진짜 그 맛이야. 그럼, 내 국은 가짜였던 걸까요? 50년 동안 남편을 속인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되지. 며느리가 잘하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국을 끓였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대로요.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앉았어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어요. 국그릇을 내려놨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일어났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제 국이 맛없어진 거라는 걸.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이요. 아침이면 부엌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누가 국을 끓이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끓이는 걸 보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 신문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끓이는 걸 보면 달랐어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식탁 앞에 일찍 앉아서 기다렸지요. 처음엔 모른 척 했어요. 남편도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변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건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며느리가 끓인 날이면 두 그릇씩 먹었어요. 제가 끓인 날이면 한 그릇도 다 못 먹고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국을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앉아서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국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 어디 갔어? 출근했어요. 일찍 나갔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국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50년 동안 맛있다고 했던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야, 오늘 저녁에 그거 좀 끓여줄 수 있어? 네, 아버님. 퇴근하고 바로 할게요.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끓인 그 맛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방 앞에서 남편이 음식을 부탁하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뭘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뭘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멸치 육수 끓이는 냄새, 된장 푸는 소리, 채소 썰는 소리. 그 소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30분 후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국그릇을 올렸어요. 남편은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웃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이게 진짜지.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어요. 맛있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남편은 계속 먹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행복한 표정으로요.
저는 제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받았던 그 표정을 며느리가 받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오늘도 그거 좀 끓여줄래?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어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끓여줬지요. 저는 부엌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자리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미안하다며 제게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자꾸 부탁하셔서 거절을 못했어요. 어머님 마음이 안 좋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요리를 잘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울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50년 동안 제가 끓인 국은 뭐였을까요? 남편은 그저 참고 먹은 걸까요? 맛있다던 그 말은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좀 배워봐. 그 국 끓이는 법 말이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그 맛을 잘 내잖아. 한번 배워보라고. 그럼 나도 맨날 먹을 수 있고.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참고 있던 뭔가가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50년 동안 내 국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잖아요. 맛있었지. 그런데 며느리 것은 더 맛있더라고. 더 맛있다고요? 그래. 이게 진짜 맛이야. 당신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뭐, 당장 나가라고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50년이에요. 5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밥을 해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며느리 국 한 번 먹어보고는 내 것은 가짜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음식 맛 얘기한 건데. 음식 맛이요? 그게 그냥 음식 맛이에요? 그게 내 50년이에요. 내 인생이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남편한테 소리 지른 적 없는 제가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이 사람 잘못이지. 저는 남편을 가리켰어요. 당신이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해요.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30분 후 남편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말렸어요. 아버님, 안 돼요. 제발, 제가 나갈게요. 넌 있어. 이 사람이 나가는 거야.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여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문을 나섰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그냥 맛의 차이였을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빈 침대가 너무 넓었어요. 5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 집에 가 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짓지 않았어요.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집은 텅 비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울었어요. 출근하기 전에도, 퇴근하고 나서도요. 어머님, 제발 아버님을 다시 모셔오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니라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조리대 위에 멸치가 있었어요. 된장독도 그대로 있었고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50년 동안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육수를 우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 며느리가 끓인 것과 내가 끓인 게 뭐가 다르길래 남편이 그토록 달라진 걸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아이였어요. 방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레시피 노트. 저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된장찌개 사장님 레시피. 된장찌개. 그래, 그거였어요. 남편이 그토록 찾던 그 맛. 바로 된장찌개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읽어 내려갔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낸다. 20분 약불. 저도 그렇게 해요. 된장 2큰술, 고추장 반 큰술. 저는 된장만 넣었어요. 고추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두부는 손으로 으깬다. 저는 칼로 썰었어요. 마지막에 청양고추 반 개. 저는 풋고추를 넣었습니다. 읽으면서 알았어요. 재료는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어요. 순서가 달랐고, 양이 달랐고, 불의 세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정성이 가장 중요한 재료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끓여라.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에서 육수가 끓고 있었어요. 저는 된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조금 넣었어요. 며느리 레시피대로요. 두부를 손으로 으깼습니다. 애호박을 썰고 양파를 넣었어요.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반 개 넣었습니다. 국이 끓었어요. 저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이었어요. 남편이 찾던 그 맛. 이거였습니다. 깊고 진하고 얼큰한 맛. 50년 동안 제가 끓이던 맛과는 달랐어요. 제 것은 순했습니다. 깔끔했어요.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더 맛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의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는 걸. 50년 동안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끓이던 그 국이 며느리 것보다 맛이 없다는 걸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50년 동안 참고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 맛을 좋아했던 겁니다. 다만 더 맛있는 걸 알게 된 거였지요. 그게 잘못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도 아니었고 며느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저 맛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5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자리, 제 자부심, 제 정체성, 그게 흔들리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내쫓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혼자 부엌에 앉아 있으니 알았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음식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내쫓았던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한테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야. 집에 올 때 아버님 모시고 와. 어머님, 정말요? 그래. 모셔와. 내가 밥 차려놨어. 며느리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금방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2그릇, 밥 3공기, 반찬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를 봤어요. 여보, 앉아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았어요. 저는 남편 앞에 된장찌개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거, 한 숟가락 떠봐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떴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여보, 이게. 며느리 레시피로 끓였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야,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내가 화풀이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요리를 잘하는 게 무슨 죄야.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내가 가르쳐줘서 나도 이제 이 맛을 낼 수 있게 됐어. 남편이 2번째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괜찮아요. 나도 미안해요. 너무 화를 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화낼 만했어. 50년 동안 당신이 해준 걸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음식 맛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엔 더 맛있는 것도 있고 다른 맛도 있지요. 하지만 50년이라는 시간은 그 어떤 맛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끓일게요. 며느리한테 배운 레시피로요. 남편도 웃었어요. 고마워, 여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레시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된장찌개도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래. 내일부터 가르쳐 줄게. 둘 다 배우면 우리 집 밥상이 더 풍성해지겠지? 그날 저녁, 저희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 부엌에는 2가지 된장찌개가 있어요. 제가 끓이는 것과 며느리가 끓이는 것. 어떤 날은 제가 끓이고 어떤 날은 며느리가 끓입니다. 남편은 둘 다 좋아해요. 이제는 어떤 걸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며느리 레시피대로요. 고추장을 조금 넣고 두부를 손으로 으깨고 청양고추를 넣었어요. 남편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어.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저는 웃었어요. 며느리한테 배운 건데 뭘. 배웠어도 당신이 끓이면 또 달라. 당신만의 맛이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부엌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엔 제가 끓일게요. 어머님 레시피로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는 이제 제 레시피로도 끓여요. 순하고 깔끔한 그 맛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잘합니다. 어제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이것도 맛있네. 옛날 생각이 나는 맛이야.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레시피는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오래 우려낸 맛이랄까.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내가 알아주니 고맙구나. 지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내쫓았던 일, 며느리에게 화풀이 했던 일.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맛으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걸. 거기엔 시간이 있고, 정성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걸요. 며느리의 된장찌개는 맛있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지요. 하지만 제 된장찌개에는 50년이 담겨 있어요. 둘 다 소중한 겁니다. 더 맛있고, 덜 맛있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맛이었을 뿐이지요. 저는 이제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요. 가끔은 같이 끓이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육수를 우리면 제가 된장을 풀어요. 제가 채소를 썰면 며느리가 간을 맞춥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끓인 된장찌개는 또 다른 맛이에요. 남편은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둘의 장점이 합쳐진 맛이라고요. 어제 저녁 식구들이 모였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요. 저는 제 레시피로 된장찌개를 끓였고 며느리는 자기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두 가지 찌개가 올라왔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가 끓인 거예요? 할머니가 끓인 거야. 저거는요? 며느리가 끓인 거고. 손주는 두 그릇을 다 떠먹더니 말했어요. 둘 다 맛있어요. 저와 며느리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집은 복이 많아. 맛있는 게 두 가지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복이 많지요. 72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더군요. 제 자존심, 제 고집, 제 자리. 그걸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였어요. 며느리의 솜씨도, 남편의 마음도, 그리고 제 자신의 가치도요. 이제 저는 압니다. 50년 동안 제가 끓인 된장찌개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그 시절의 최선이었고, 진심이었고, 사랑이었어요. 며느리의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 아이의 재능이고, 노력이고, 정성이지요. 둘 다 진짜였어요. 다만, 맛이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도 부엌에 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며느리가 옆에 와서 애호박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 것으로 할까요? 어머님 것으로 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우리 것으로 하자. 둘이 같이 끓이는 거야.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밥상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맛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 밥상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함께 나눌 때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 시청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 응원으로서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귀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세요. 고향말 이야기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